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내용이 우리 교재 6장 공부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개의 절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구문 분석 방법, 구문 분석의 출력, 탑다운 방법, 보텀업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탑다운 방법과 보텀업 방법에 대해서는 5장에서 얘기를 들으셨고요. 사실 탑다운 방법은 좌측 유도, 보통업 방법은 우측 유도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6.2에 군분석의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분석의 출력, 즉 syntax analyzer 혹은 파서의 출력은 파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파스와 파스 트리, 그 다음에 AST죠. AST 세 가지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구문 분석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구문 분석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교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입력이 올바른 프로그래밍인가를 검사하고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올바른 프로그래밍인가를 하는 게 누구예요? 올바른 프로그래밍, 누구죠? sentence of a grammar라는 말이 이제 올바른 프로그래밍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이 구문 분석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 사실 하나 빼먹은 게 있죠. context free grammar의 구문 분석이라는 거죠. 즉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context free grammar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구성한다. 다음 단계가 누구예요? 구문 분석 다음 단계가 누구죠? 자, 그러면 구문 분석 이전은 누굽니까? 스캐너에 의해서 뭐다? 렉시컬 어널라이저, 토큰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토큰을 뽑아내죠, 그죠? 토큰을 뽑아내는 과정이 스캐너가 수행하는 내용이잖아요. 렉시컬 어널라이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스캐너에 의해서 소스 프로그램, 소스 입력이 있는데, 입력되는 소스를 스캐너가 일련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파서, syntax analyzer, 구문 분석기한테 주거든요. 그럼 구문 분석기는 뭘 만들어요? 파서는 뭘 만들어요? 구문 분석 정보인 파스 트리를 만들고, 이 파스 트리는 누구에게 들어가요? 중간 코드 생성기한테 들어가죠.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중간 코드 생성기에 의해서 중간 코드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컴파일러의 전단부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교재 여기 지금 표시를 제가 했네요. 232 그림 6.1도 한번 참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요. 이 구문 분석이 간단히 파서라고 부르고, 스캐너에 의해 생성된 토큰을 입력으로 받아 문법적인 검사를 한 다음 단계는 중간 코드 생성기가 효과적으로 중간 코드 생성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구성하여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입력된 게 오메가인데요. 이 오메가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어떤 그램마 G에 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파스트리가 이렇게 파스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아니면요,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겠죠. 이 얘기가 여기 있죠. 사실 여러분, 여기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좀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파스트리를 왜 만들어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왜 파스트리를 만듭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문 분석에서요. 이거는 중간 코드를 생성하는데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얘기가 흔히 많이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탑다운 방법과 보텀업 방법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그냥 예제 6.1을 좀 보시고요. 이건 예제 6.2입니다. 2번인데요.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라고 설명이 되는데,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가 여러분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재기적 하향 파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각각입니다. 각각이죠. 프레딕티브 파서가 또 따로 있죠. 따로 내용으로 배우게 됩니다. 예측 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각각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프리스턴스 파서, 상향식 파서입니다. 상향식 파서 중에 하나, 상향식 파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순위 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보텀업 파서, 보텀업 이 파싱은요, 주로 하는 방법 자체가 시프트와 리듀스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시프트 리듀스 파서가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보텀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맞게 하긴 했는데 좀 발음이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탑다운은 센텐스로 시작에서부터 어떤 문장으로 알파, 베타, 뭐 감마 이런 식의 문장으로 가자고요. 이 보텀업 방식은요,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때 얘가 어떻게 해서 쭉 해서 보니까 스타트 심볼로, 그쵸? 스타트 심볼로 도착하더라. 이거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주로 배우게 된다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자, 군부석의 출력인데요. 여러분 군부석의 출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근데 3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모르는데 사실 이것도 잘만 하면 제일 좋은 거죠. 왜냐면 파스트리가 메모리 공간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중간 코드 생성기한테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사실 파스트리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버깅 할 때 좀 쓰기가 쉬우니까 파스나 신텍스, 앱스트랙트 신텍스 트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요즘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실제로 전달되는 거는 AST로 보내고요, 실제 디버깅용으로 파스트리를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요, 요게 이제 예제, 지금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 예제는 예제 6.3에 있는 문법이고요. 문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문제는 ID 플러스 ID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게 A가 아니라 거기는 ID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입니다. 예제 6의 3번하고 유사한 문제인데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제가 이게 태블릿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좀 애를 먹네요. 자, 레프트 파스를 한번 봅시다. 레프트 파스를 한번 구해보자. 요 문법을 가지고, 문법의 생성 규칙 가지고요. 먼저 이가 있죠. 스타트 해서 누구로 가요? 1번으로 가야 되죠. 여기서 바로 2번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2 플러스 t. 자, 1번으로. 그럼 여러분 E를 해야 돼요, T를 확장을 해야 돼요? 예, 당연히 E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2번 E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T 플러스 T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가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그죠?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게 누가 바뀌어야 돼요? 4번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요거하고 4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렇게 바꿀까요? 요렇게 쓸까요? 요렇게. 이것도 좀 별로네요. 4번으로 가야 되죠. 그럼 F 더하기 T가 돼요. 자, 그 다음 요 F가 뭐로 바뀌어요? A로 바뀌겠죠. A 플러스 T로 돼요. 이게 6번이죠. 자, 이번엔 T가 바뀌어야 되나요? T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는 몇 번? 이걸로 바뀌어야 되죠. 이걸로 바뀌어야 되죠. 그쵸? 이걸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3번으로 바뀌어야 되죠. 예, A 더하기 T 스타 F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여기서 이 T가 또 바뀌어야 되죠. 그쵸? 이 T가 바뀌는 거죠.
t는 누구로 바뀌어요? f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a 더하기 f 스타 f로 되고, 이 f가 누구로 돼요? f가 6번. 그렇죠. a 플러스 a 스타 f가 돼요. 다시 이게 요 f가 바뀌어야 되니까 6번이 적용이 돼야 된다. a 더하기 a 스타 a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적용한 생성규칙의 번호를 순서대로 써주면 1, 2, 4, 6, 3, 4, 6, 6이 돼요. 맞나 안 맞나 볼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답이 나와 있죠. 당연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이미 한번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따로 이제 얘기를 드리지 않는데 한번 더 해보자고, 제가 이제 시간 안배를 좀 하기 위해서 너무 이걸 과제를 안 하고 예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삭막하더라고요. 그냥 교환만 읽어주고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보다는 조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기왕 나온 김에 라이트 파스도 한번 해봅시다. 라이트 파스. 자, 라이트 파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e에서요. 좀 글자가 작아져야 되는데, 예, e 플러스 t 되고요. 자, 여기서 요게 자, 여기서요. 중요한 건 요 녀석이 돼야 돼요. 요 녀석이 바뀌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요거 1번이죠. 여기서 누가 가야 해요? 3번으로 바뀌어야 돼요. e 플러스 t 스타 f가 돼요. 자, 그러면 f죠. 자, 우측 유도라고 했으니까 이 f가 a로 바뀌죠. a로 바뀌죠. 자, 여러분 봐요. 6번 규칙이 적용됩니다. 6번 규칙이 적용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e 플러스 t 스타 a가 되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요거를 좀 글자를 작게 쓰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요 t가 바뀌어야 되죠. 그죠? 이 t가 바뀌어야 돼요. 이 t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t가 바뀌어야 되는데 t가 f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때 4번 규칙이 적용이 되겠네요. e 플러스 f 스타 a가 되고, 다시 여러분 이 f가 어떻게 돼요? 6번으로 바뀌어야 되죠. 요 f가 6번으로 바뀌는 거죠. e 플러스 a 스타 a. 그 다음에 e가 바뀌어야 되겠죠. e는 어떻게 바뀌어요? t로 바뀌죠. 2번 적용을 해서 t 플러스 a 스타 a. 그 다음에 t가 f로 바뀌는 4번 규칙으로 가죠. f 플러스 a 스타 a가 되고, 그렇죠? 요 f가 6번으로 적용이 돼서 a 플러스 a 스타 a로 바뀝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파스는 어떻게 한다? 생성규칙이 적용한 이 순서를 어떻게? 역으로 가야 된다. 그죠? 역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6, 4, 2, 6, 4, 6, 3, 1 이렇게 되죠. 이게 우파스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풀어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게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예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합시다. 데리베이션 트리. 유도 과정일 때는 유도 트리고, 이 트리가 군무스계에서 생성될 때는 파스 트리다. 교재 233페이지에 보면 아예 첫 줄에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쓸까 하는데, 시험 볼 때 문제 내보니까 유도 트리하고 파스 트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인식 자체를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제가 말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거가 같다는 거를 알고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또 한번 봅시다. 이 있죠? 이건 누구예요? 생성규칙 1번이죠. 1번. 이건 누구예요? E가 T로 가는 거. E가 T로 가는 거 2번이었죠. 2번. 2번에서 F, T에서 F로 가는 거는
4번이었죠. 4번. 그쵸? 4번이고 A로 가는 거는 예, 이건 6번이었죠. 그쵸? 잠깐만 이거는 지웁시다. 그 다음에 T에서 이거 가는 거, T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누구예요? 이건 3번이었죠. 3번. 잠깐만 이거 3번이었죠. 그 다음에 T에서 F 가는 거, 이거는 몇 번? T에서 F 가는 거 4번이죠. 4번. F에서 A 가는 거는 예, 6번이고요. F에서 A 가는 거 당연히 이거는 6번이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따질 때 예, left pass, L파스는 좀 표현이 그렇네요. 좌파스를 만들어 보면은 어떻게 된다? 좌파스를 찾아보면은 사실 트래버스에서 1번, 2번, 4번, 6번 되고요. 그렇죠? 4번, 6번 되고 그 다음 어디에요? 뭐 그 다음 당연히 뭐 3번, 4번, 6번이 되죠. 우파스는요. 우파수는 밑에서부터 와야 되죠. 6, 4, 2 다음에 6, 4, 6, 3, 1이 되죠.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이 구문의 의미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하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쪽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쪽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A를 찾아야 되잖아요. 터미널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찾아와야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쪽 라인을 계산을 끝냈다고 해서 이게 어떤 작업이 완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이 반드시 찾아져야 되는 정보라는 거죠. 그렇죠? 찾아져야 되는 정보라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시면 되는데 사실 파스트리로 가지고 좌파스 우파스를 만드는 거는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뭐 곧잘 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곧잘 하지 않는데 저는 그냥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요거는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앞서 있는 요 방식대로 그냥 하셔야 돼요. AST입니다. 야, 진짜 이 AST는 정말 좋은 도구예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게 되겠지만은 이 사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요, 이 AST를 만들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뒤에 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스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렇게 네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됐다? 세모 이렇게 돼요. 이걸 그리려고 하면요 이진트리 형태로 그리고 싶긴 한데 이진트리 형태로 이건 못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조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좌측은 자기의 차일드, 좌측은 레프트 링크는 자기의 차일드를 전부 다 연결을 시켜준 거라. 레프트 링크는 그렇죠, 차일드를 연결을 해라. oldest child예요. oldest child. 그 다음에 right는요, 라이트는 라이트 링크는 자신의 형제자매 사이블링을 연결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실제로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한테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렇게 네모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세모가 돼요. 요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여러분 보면은 느낌이 뭐 없어요. 연결 리스트 형태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리고 정보의 전달량이 많아요.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하자 해서 소스 프로그램의 표현을 좀 바꾸자. 파스트리의 형태를 좀 바꾸자. 그래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add, 뭐 이렇게 multiplication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뭐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런 문법이 있다 칩시다. a 곱하기 a 뭐 더하기 a가 있다. 사실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이름이 있겠죠. 뭐 괄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부여해 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보의 전달 양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확 줄죠. 확 줄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네이밍 같은 거는요, 사실 이런 네이밍은 누가 만드는 컴파일러 디자이너들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이 챕터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거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느냐와 이걸 보고 이걸 만들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이 규칙 있잖아요. 요런 거에서 여러분들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거. 유너리 오퍼레이터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걸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하고 쩔쩔매더라고요. 사실 0-b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게 아니라 0 이렇게 돼서 -b가 아니라 b 이렇게 해야 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보라 시키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도 한번 내볼 만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로 출제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 뒤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안 내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는 요거를 보고 요렇게 만들 수 있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름을 다 줘놨죠. 다 줍니다. 다 줘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기 이제 간선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건 조건, 여기 이제 컨디션이 되고요. 여기 뭐가 된다? then 조건, then일 때 이거는 else 조건이 되거든요. else 조건. 이런 식으로 간선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나중에 AST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거나 중간 언어 생성할 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해서 이제 전달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그때 가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예, 앞서 얘기한 대로 요 그림인데요. 정말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아무래도 이제 파스트리가 우리가 디버깅하기가 너무 수월하다 보니까 AST를 좀 외면하긴 외면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컴파일러를 대충 만들어 놓고 두 가지로 만들어요. 하나는 AST용으로 하나 만들어 주고 파스트리를 디버깅용으로 제공을 해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코딩 할 때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실제로 전달되는 게 얘만 전달되는 거죠. 사실 얘만 누구한테? 중간 코드 생성기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비하면 사실 AST는 양반이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유도에 사용된, 그죠? 유도에 사용된 뭡니까? 그 생성 유치들의 순서 번호들을 순서화시켜 놓은, 나열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걸 전달하는 것보다는 사실 AST가 낫고, AST보다는 사람들 생각에는 그냥 이런 파스트리의 형태가 훨씬 효과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참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야, 탑다운 방법 이제 올 거 다 왔네요. 탑다운 방법은요, 사실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탑다운 방법은 가장 빠르게 어떤 언어 해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쉬운 형태죠. 사실 쉽기 때문에요. 좀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LL 파서의 방법이잖아요. 탑다운 방법이. 그러니까 LL 파서의 장점이나 단점을 좀 얘기를 하면 아마 탑다운 방법이 처해져 있는 그 입지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LL 파서는요, 문법적으로 제기적 프로시저를 이용해 구문 분석기를 쉽고 빠르게 구성하여 오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파서입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근데 이제 약점이 있어요. 제기적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프로시저를 부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속도가 느리고 구문 분석기가 커져요. 그리고 생성 규칙이 바뀔 때마다 구문 분석기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되는데 정작 이 생성 규칙 한 줄 바뀌면, 추가가 되면 새로 싹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사실 좀 그래도 문법의 개수가 한 문법이에요.
여러분 그랜마의 개수가 한 20개 미만인 경우하고 혹은 60개 정도의 생성 규칙 룰이 생성 규칙이 60개 정도 미만이라면 각각이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인 경우에는 사실 LL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 쓸 수 있는데 이거 이상 각각 넘어가면요 사실 LR로 가야 되는데 뭐 20개가 아니라 30개 이상이 되거나 문법이 그랜마의 개수가 한 100개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덕션 룰이 100개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LR로 가세요. 오류가 많긴 하겠지만은 LR로 가는 게 낫고 여기서 SLR보다는 가급적이면 LALR이 아무래도 효과적이겠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간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탑다운 방법은요 앞서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주어진 스트링과 같은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 시작 심볼로부터 생성 규칙을 적용해서 좌측 유도해 나가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좌측 유도 과정에 생성 규칙이 잘못 적용되었으면 그 생성 규칙에서 보았던 스트링을 다시 검조하기 위해 입력으로 보낸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돌려 보내는데 자, 다른 생성 규칙을 적용하여 유도를 시도한다. 이와 같은 재검조 과정을 백업 혹은 백트래킹이라 부르며 한 입력 심볼을 여러 번 반복하여 다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실제적인 컴파일러의 파싱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노력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뒤에 내용에 보면 LL 조건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LL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되돌려 보낸다 그랬잖아요. 되돌려 보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왜 많이 걸리냐면요 한 30개 정도 스텝을 밟아갔어요. 30개 정도 스텝을 쭉 밟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롤백. 그래서 30개 이상의 그 내용을 인풋에 다시 넣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도 괜찮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경험했던 건 45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60개였네요. 60개 스텝을 가다가 롤백을 했어요. 롤백을 하는 거죠. 되돌려 보낸 거예요. 인풋으로. 다시 재검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은 시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로그 어널라이저를 제가 만들었었는데요. 어널라이저 분산 컴퓨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거의 로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걸 처음에 만만하게 LL로 해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문제 생기는 요소가 60개가 넘는 생성 규칙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LL로는 감당을 저희가 못하겠더라고요. 디버깅도 어렵고 새로운 고장이 발생을 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앞서 말씀드렸죠. LALR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요 참 이 부분에 있는데 사실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경우에는요 탑다운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아주 효과적이에요. 잘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 탑다운 방법이거든요. 6.3.1인데요. 이 6.3.1의 내용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특징만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 브루트포스 메소드예요. 브루트포스 메소드가 뭐예요? 무차별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일단 다 들여다보고 무차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보면 풀 백업을 하는 탑다운 파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거 시간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예제 6.8이에요. 교재 2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아이고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탑다운 파싱에는 이 두 가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좀 많은 문제가 있긴 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개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니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left recursion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5장에서 여러분 얘기할 때 우리가 left recursion하고 left factoring에 관련해서는 6장에서 설명하겠다라고 교재에 쓰여져 있었거든요. 예, left recursion, left recursion은 eliminate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싱을 하다가요 infinite loop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황당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집니다. 저도 이제 한번 수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백트래킹, 참 이게 문제가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30단계 넘어갔다가 30스텝 넘어갔다가 다시 되돌려 인풋으로 30개의 문자열을 여기 뒤에 다 대기하고 있었는데 30개 글자가 뭐 되돌아간다든지, 혹은 30개가 아니라 뭐 12개 정도의 어떤 작업이 다시 롤백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서는 롤백이라 안 하고 백트래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마무시하게 느려요. 정말 이거 시간 많이 들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보다 no backtracking을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first하고 follow를 이용해서 보다 포멀하게 사용을 하자, LL 파싱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조건,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LL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LL 조건을 만족하는 문법을 LL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또 뒤에서 얘기를 하겠죠. 예.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left recursion을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제거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left recursion, 즉 자제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자제기는요, 자 여러분 요거 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A는 저기 잠깐만요, 잠깐 지웁시다. A는 A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걸 정규 표현식에 해가지고 A는 A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이걸는 알파 스타 베타라고 우리 보통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이렇게 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베타 알파 스타라고 써도 되죠.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베타가 결정적일 수 있거든요. 베타가 결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알파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알파 스타를 수행하려고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긴다? 무한 반복에 빠지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보다는 베타 알파 스타라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알파 스타를 생성해주는 새로운 넌 터미널을 도입을 하자. 그게 누구라고요? A 프라임이라는 녀석을 도입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럴듯하죠, 여러분? 그럴듯하죠. 이것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찾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요, left recursion이 이긴 한데 지금 당장 봐서는 left recursion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즉 뭐다? A에서 한 번 이상 유도를 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indirect left recursion이에요. indirect left recursion이 발생을 한다,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이 251페이지 교재 251페이지 알고리즘 6.1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으로 간접 left recursion을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에서요, 간접 left recursion, 국문하고 영문이 혼재돼 있다 보니까 문맥을 놓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말을 해석을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것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제로 보기보다는 이 알고리즘 6.1 같은 경우에는요, 예제로 먼저 보시지 말고 요 얘기를 좀 설명을 듣고 좀 하셔야 되는데요. 간접 레프 리커전을 직접 레프 리커전으로 변하는 방법은 사실 일정한 순서로 논 터미널들을 순서화 시켜 주고요. 그러면 생성규칙에서 좌측보다 순서적으로 앞선 논 터미널이 우측의 첫 번째로 나오는 생성규칙에서 간접 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순서 논 터미널 순서화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생성규칙에서 left hand side보다 순서적으로 앞선 논 터미널이 right hand side의 첫 번째로 나오는 생성규칙에서 간접 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생성규칙을 대입 기법을 통해서 제거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대입 기법을 해서 간접 레프 리커전을 제거를 하면 직접 레프 리커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직접 레프 리커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제가요, 예제 6의 10입니다. 이거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저는 이게 예전에 볼 때 좀 힘들었었는데 이걸 바로 예제로, 그냥 책에 있는 예제로 이걸 바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요, 책을 좀 찬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제 6.9번이 있는데 이거는 뭐에서 학생들이 많이 헤맸냐면요, 이 더하기 표시 때문에. 학생들 문제를 풀다가 뭘 했냐면 e는 equal e 플러스 t 해주고 t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정규 표현식으로 쓴 거예요. e는 e 더하기 t 더하기 t거든요. 엥? 해버린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이 더하기가 뭐였지? 모른 거죠. 그래서 뭐다? 이거는 문법에서 바로 사용하는 논 터미널이죠. 터미널이죠. 라는 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나머지 부분에 유도하시는 내용은 거의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보시면 될 거고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사실 예제 6.10이에요. 사실 간접 레프 리커전이 생기는 게 상당히 좀 많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아요. 다음은 바로 이제 레프트 팩토링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 레프트 팩토링은요, 무슨 문제냐면은 같은 심벌을 프리픽스로 갖는 두 개 이상의 생성 규칙이 이렇게요. 이렇게 A가 알파 베타이고 혹은 알파 감마인 경우 두 개가 있죠. 그럼 누구를, 알파를 보고 알파가 non empty string일 때 그 다음에 누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다 이거죠. 애매하다, 모르겠다 이거죠.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두 개 다 해볼 수도 없고, 다 해도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풀었다. 그거에 대한 예제가 예제 6의 11번이에요 요게. 근데 요거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 S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다 잘 하세요. 잘 하고, 자 다음에 엡실론, 다음에 스몰 e 라지 s 해주고 A가 되겠죠. 여기서요, 이거를 다른 문자 A 프라임이라든지 혹은 A 프라임이고
S 프라임으로 대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만화가 되거든요. 하나 만화가 돼요. 누굴 해줘야 된다고? 누굴 해야 된다고? 예,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을 S 프라임으로 대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S equal I, C, T, S 해주고요. S 프라임 해주고 A 이렇게 해주고 S 프라임은 어떻게 된다? 예, 엡실론, 예, 스몰 e, 라지 s. 그 다음에 관계하지 않은 C는 B로 된다 하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걸 새로운 논터미널로 대입하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종종 많이 틀렸던, 제가 많이 틀렸어요. 제가 정말 많이 틀렸던 부분이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거 풀이할 때도 제가 아차 실수할 뻔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254페이지의 6.3.4 노 백트래킹의 조건인데요. 참 어렵죠. 결정적으로 구문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는 구문 분석 과정에서 입력 심볼에 따라 넌 터미널의 생성 규칙을 결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경우 백트래킹을 하지 않게 된다. 예, 백트래킹 안 하는 것만도 어디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요, 이 레프트 리커전을 갖지 않고 레프트 팩토링이 되었다 할지라도 스트링을 결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재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알파 1이 있고 알파 2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데 알파 1이 유도를 하다가 아니죠. 반드시 한 번 이상 유도를 하다가 감마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알파 2도 유도를 하다 보니까 어머나 감마에 도착을 했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적용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입력 심볼을 보고 어떤 생성 규칙을 적용할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제약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탑다운 구문 분석에서 정의된 문법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주어진 스트링을 결정적으로 구문 분석할 수 있는데, 이를 L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문법을 L 문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이론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first와 follow라는 것을 동원을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first하고 follow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뭐 요거 말고도 뭐 프리딕티브 파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스트롱 LL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얘기가 있는데, 리커시브 디센트 파서 등에서는 이거뿐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다. look ahead도 라는 함수도 구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7장에서 여러분 좀 자세하게 좀 듣도록 하죠. 7장에서 좀 자세하게 봅시다. 네. 자, 보통업 방법. 보통업 방법은 이제 올 거 다 왔어요. 주어진 스트링으로부터 시작 심볼로 축약되어 가는 과정으로 주어진 스트링이 시작 심볼로 축약될 수 있으며 올바른 문장이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문장, 틀린 문장으로 간장하는 방법이다. 이때 트리를 단말 노드로부터, 즉 바닥에서부터 위로 거꾸로 만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뭐라고 얘기를 한다? bottom-up이라고 한다. 참, 여러분 요 예제가 예제 6의 12번인데요 사실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 다음 슬라이드 6.4.1을 먼저 좀 보셔야 돼요. 6.4.1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살펴봅시다. 여기 용어가 3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reduce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handle이라는 말이 있고, 세 번째 handle proling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reduce라는 말은 사실 여기서 시작 심볼이 우측 유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임의의 알파, 베타, 오메가라는 이
심볼로 유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 A가 베타로 되는 게 프로덕션 룰에 포함되어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reduce라고 한다. 그쵸? 그러니까 핸들은 뭐냐면요, 이 베타가 알파, 베타, 오메가, 앞서 요 내용이에요. 이거에 이렇게 알파가 아니라 A로 축약될 수 있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핸들이라고 부른다. 베타를 문장 형태 알파, 베타, 오메가의 핸들이라고 한다 돼 있죠. 즉 한 문장 형태에서 리듀스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베타가 뭐예요? 베타가 다른 심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러분 교재 6.13 256페이지 예제 6의 13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앞서 레프트 파서 구하고 라이트 파서 구하고 하는 내용인데, 이때 이제 요걸 이용해서 핸들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핸들 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reduce sequence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reduce sequence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핸들 프루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밑에 6점 정의 6.5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S에서 R이 아니고 사실 이 감마인데 감마라고 써야 되는데 이 감마로 안 쓰고 그냥 R로 썼네요. 그냥 R이라고 합시다. 우측 유도 과정이 있을 때, 이런 우측 유도 과정이 있을 때 R에 이제 I겠죠. 이제 I는 0부터 n까지라고 합시다. n까지 있을 때, ri가 있을 때 문장 형태여서, 이 ri의 문장 형태에서 누구로 핸들을 찾아, 이 ri에서 핸들을 찾아 가지고 누구 ri-1로 가면서 시작 심볼로 리듀스 되는 과정을 핸들 프루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역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역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역으로 가는 방향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 얘기가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요거 한번 봅시다.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1번 생성규칙, 2번 생성규칙, 3번 생성규칙이라고 합시다. 그럼 BA죠. 여기서 우측 유도를 해보자. 그건 누구예요? 우리가 보통 나타낼 때, 그렇죠? S에서 1번 규칙을 적용해서 B, A, E가 될 거고요. A를 어떻게 하라고? 2번 규칙을 붙여가지고 B, 스몰 b, 그 다음에 A, 세미콜론, A, 라지 A, 그 다음에 E가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A를 어떻게 해라? 이 A를 스몰 a로 바꿔라. BA, 세미콜론, A, E로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파싱 하는 파스를 라이트 파스를 구하는, 우파스를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거 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역으로 가죠. 그죠?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들어가자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핸들 프루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교재 258페이지에 핸들 프루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제 6.14도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분석 과정을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파스와 리듀스 시퀀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버텀업 부분 분석 방법의 핵심 사항은 유도 과정에서 나타난 문장 형태에서 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과 찾은 핸들에 적용할 생성 규칙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핵심 사항은 8장에서 자세한 내용으로 다루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텀업 파싱에서 메인 주요한 기능 요소는요, 어떻게 보면 우측 문장 형태에서 핸들을 찾아 적용할 프로덕션 룰을 결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간단한 얘기인데 이 기호로 써놓으니까 그렇죠. 그냥 해보시면 돼요. 6.14를 꼭 예제 6.14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reduce passing인데요. 자, shift reduce passing인데 참 이 내용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좀 많은 게 있는데, 자, shift reduce 구분 분석 파싱은요, 보텀업 방법의 일종이죠. 이 방법은 스택과 입력 버퍼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이거 PDA하고 비슷한데요. PDA는 좀 다른 게 좀 몇 개 있죠. 몇 개 있긴 하지만 좀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특징적인 게 shift reduce 파싱은요, 기본적으로 스택하고 입력 버퍼가 있을 때 파싱 테이블로 이 내용을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요, 스택은 보통 그 파싱 스택이라고 부르고, 문장 형태에서 핸들을 찾을 때까지 필요한 문법 심벌들을 유지하고 입력 버퍼는 주어진 스트링을 보유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내용이 있어요. 오토마틱 파싱을 위한 두 가지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핸들을 찾을 거냐, 우측 문장 형태에서 어떻게 하면 핸들을 찾을 거냐, 그리고 한 개 이상의 프로덕션 룰이 있을 때 동일한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서 갖는 한 개 이상의 프로덕션 룰이 있을 때 어떻게 결정적으로 하나를 고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랜마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결정되지만 핸들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스택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reduce conflict가 있고요, shift reduce conflict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LR 파싱의 가장 큰 어려움 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상황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보면,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shift,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죠. 그림 6.3입니다. 앞서 이거가요, 두 개가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일 그야말로 제일 어려운 얘기죠. 이게 글자가 크죠. 크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shift reduce parser인데요. shift는요, 인풋에서 들어온 거를 어떻게 한다?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요. reduce는요, 스택에 있는 걸 꺼내와 가지고 너 누구래? 자, 너 누구로 축약해. 그리고 축약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스택에다가 뿅 하고 넣어줘요. 이게 reduce고요. 쉽게 얘기해서 shift는 스택에 푸시하는 거. 스택에 스택 푸시. 이건 스택에서 팝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파싱이 끝났다,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걸 알리는 게 accept. 그렇죠? 그 다음에 에러는 못 만들어, 이걸로 가지고는 못 만드니까 어떻게 한다? 에러 리커버리 루틴을 이제 호출하는 거죠. 이제 올 거 다 왔네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이거를 1번, 이거를 2번, 이걸 3번, 이걸 4번, 이걸 5번, 이걸 6번이라고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요, shift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은
Shift A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이거가 A예요. 요게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처음에 어떻게 돼요?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이거 어떻게 한다? 자, 6번 규칙. 이건 뭐예요? 4번 규칙. 이건 누구예요? 이거 2번 규칙이죠. 2번 규칙. 그죠? 2번 규칙이죠. 2번 규칙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2번 규칙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2번 규칙 하고 나면요. 꺼내 왔으니까 여기서 리듀스 했잖아요. 시프트를 하는데 그냥 시프트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돼요. 만들기에 따라서 나오는데 여기에 드라기가 들어가고요. 누가 들어간다고? E가 딱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A가 들어가네요. 여기 A가 들어가죠. A가 들어가죠. 요게 여기까지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F가 A, 6, 그 다음에 4. 자, 이렇게 됐죠. 4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E 있고 더하기 있고, 그죠? A가 뭐로 바뀌고 F로 바뀌고 F가 뭐로? T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좀 지우고요.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기 F가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T가 들어가 있겠죠. 자, T가 들어가고 Shift를 해요. 자, 곱하기, 여기 이제 또 곱하기 들어가겠네요. 또 크게 그려야 되는데, E 더하기 T, 다음에 곱하기가 들어가죠. 곱하기 들어가고, 이제 여기 위에 누가 들어가요? A가 들어가죠. 여기 이 상황, A까지 들어가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6번, 그 다음에 3번 해서 어떻게 돼요? 6번, 3번, 이게 누구죠? 1번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6번이 되면서 6번이 F가 되면서 이거 자체가 뿅 하고 리듀스가 되죠. 그럼 뭐가 돼요? E로 바뀌죠. E로 바뀌는 게 아니고 T로 바뀌죠. T로 바뀌고 요거 자체가 다시 스택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다시 뽕 해요. 어떻게 된다고? E는 플러스 T가 되죠. 이건 누구다? 1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accept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운용할 때 보면 이 앞에 있는 요걸 가지고 와서 넣고 빼고 넣고 빼고를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안 하고 그냥 아예 여기 뭐예요? 저기 파서 자체가 그냥 저장 자기가 그냥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게 이제 파서가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요, 보통 스택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가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택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는 사실 이 그 파싱 테이블 있잖아요. 파싱 테이블에도 하나 좀 특징이 있긴 있어요. 파싱 테이블에도 영향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합시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는 파서 자체가 현재 변화한 내용을 보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스택에다가 맡겨버리는 형태죠. 이 스택에다가 보관을 맡기는 형태죠. 이런 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하고요. 자, 그 다음 요건 뭐 좀 읽어보시면, 스택에 있는 컨텐츠와 인풋에 남아있는 스트링이 합해져서 우측 문장 형태를 이룬다. 항상 스택의 탑 부분이 리듀스가 되는 거죠. 맨 맞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파싱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LR 문법, LR 파서를 보면 LR0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어렵거나 비슷한 게 SLR이에요. 그런데 요거보다 수십 배 뭐 어려운 게 사실 캐노니컬 LR이거든요. 이것까지 파싱 테이블을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글쎄 이거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중간 부분이 바로 LALR이에요. LALR인데 엄격함은 캐노니컬 LR이고 파싱 테이블의 구조는 SLR. 근데 구조 운영은 어떻게 한다? LALR의
고유한 특성으로 가지고 있죠. 이게 파시 테이블 만드는 구조적인 내용인데요. 나중에 이 LALR이 이제 나오게 되고 CLR이 이용되는 이유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8장에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 파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참, 예, 그렇죠. 시프트를 할 때는 뭘 한다? 요 앞서 요 그걸 보고 시프트를 할 때는 노드를 만들고요. 리듀스를 할 때는 뭘 한다? 서브 트리를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A, 이거에 대한 문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리스트인데 이렇게 해서 노드를 만들죠. 노드를 만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다? 이것도 노드예요. 노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AST도요. 똑같이 만들긴 해요. 만들긴 하는데 의미 있는 터미널이어야 돼요. 의미 있는 터미널. 아무 터미널이라 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만 노드를 만들자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게 하나 필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 설명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요. 사실 저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거든요. 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돼요. 근데 실제로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뭐 컴마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쉼표, 여기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쉼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쉼표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쉼표가 있을 수도 있죠. 있는데 여기서는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긴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6장을 하면서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워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이 LL이 좋으냐, 뭐 LR이 좋으냐,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 때문에 상당히 좀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문분석할 때 탑다운이 좋으냐, 버텀업이 좋으냐, 이거 가지고 심리적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둘 다 필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법이니까 이런 선입견 없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6장 수업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특히 7장 수업할 때 보면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라는 얘기를 좀 소곤소곤 거리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내용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약간 선입견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사실 우리가 자료 처리 혹은 정보 처리라는 관점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